안녕하십니까, 이승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댓글을 주셨었던 바로 그 토크렌치에 대한 리뷰입니다. 구독! 자, 우선 제가 사용하는 토크렌치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2분의 1 토크렌치 대신 오토툴스의 토크렌치입니다.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. 이거는 신품이 아니고 제가 약 한 4년에 걸쳐서 실제로 사용했던 그러한 토크렌치입니다. 제가 기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 얼마 안 될 때 와이프한테 죽어라 빌어서 사정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었던 토크렌치입니다. 그때 당시에는 이 두 토크렌치의 가격이 합쳐서 무려 100만원 정도가 육박을 했었어요. 그런데 요즘은 많이 저렴해진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에크라토크의 8분의 3 토크렌치입니다. 자, 2분의 1 토크렌치, 8분의 3 토크렌치. 현장에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게 8분의 3과 2분의 1 소켓일 겁니다. 그러니까 거의 보통 뭐 휠 너트나 큰 복사를 사용하는 게 바로 2분의 1 소켓이고요. 그 다음 뭐 10mm라든지 12mm, 13mm 작은 볼트 너트들 풀러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8분의 3 토크렌치입니다. 그 이외에 좀 더 작은 4분의 1 토크렌치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현장에선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. 뭐 벤츠 같은 차들 정비할 때나 그런 때 조금 필요하고요. 자, 우선 이 2분의 1 토크렌치는 뉴턴미터 기준으로 6.8 뉴턴미터에서 135 뉴턴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 이 8분의 3 토크렌치는 약 3 뉴턴미터에서 60 뉴턴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. 요 두 녀석은 용도별로 조금 달라요. 이 8분의 3 토크렌치는 작은 볼트들, 이 2분의 1 토크렌치는 조금 큰 볼트, 너트, 탈거 조립 시 필요한 공구입니다. 하지만 토크렌치는 탈거할 때 사용하시는 거는 많이 비추천을 드리고요. 이 토크렌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크 값을 출력을 하는데요. 모든 부위의 볼팅 장비들은 마찰을 기반으로 한 변수와 현장의 작업 조건으로 인해서 토크값 오차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캘리브레이션, 검교정이라고 합니다.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.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토크렌치는 기계식 토크렌치처럼 검교정,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가 였습니다. 토크렌치라고 한다면은 전자식이든 기계식이든 모두 다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이 캘리브레이션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? 약 1년 정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보내서 실행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토크렌치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많게 조이게 되면은 야마, 빠가라고들 하시죠. 나사선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리고 또 너무 적게 조여버리면 기관이 동작을 하다가 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볼트에 정확한 조임을 해야 하는 경우, 바로 헤드볼트라든지 로커 커버 가스켓, 프론트 케이스 등등 실런트라든지 가스켓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은 전체 10가지의 볼트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모두 다 힘을 받아줘야 돼요. 그래야 균등하게 가스켓을 동일하게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. 어느 한 부위만 강하게 조이고 약하게 조이고 했다면 가스켓에 정확히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거나 어느 구간은 밀착이 좀 강하게 될 거고 어느 구간은 밀착이 좀 약하게 될 거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동일하게 힘을 줘야 되는 모든 가스켓류에는 토크렌치 사용이 필수입니다. 구독!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조여주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의 정확한 토크라는 거는 좀 노하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면 새 차가 아니니까요.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차량은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마찰을 기반으로 한 변수와 현장의 작업 조건 등으로 약간의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. 자, 우선 이 토크렌치의 리뷰잖아요. 제가 한 4년 동안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. 저는 개인적으로 토크렌치는 디지털 토크렌치보다는 기계식 아날로그 토크렌치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요. 그런데 이 디지털 토크렌치를 사용을 했던 건 뭐냐면 손맛, 손의 감각을 좀 많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아날로그 토크렌치는 클릭 타입으로 어느 정도 조입에다가 딸깍 하면서 그 시점의 힘이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줬는지 느끼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디지털 토크렌치로 조이면서는 딸깍으로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부저가 울리면서 그리고 정확한 토크렌치의 디지털 값으로 환산이 돼서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뭔가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저음이 울리는 순간에 내 힘을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조이는 게 이 값이구나 라는 거를 좀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디지털 토크렌치를 사용을
사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손맛은 기계식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.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보급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,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식 토크렌치와는 다르게 디지털 토크렌치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바로 이 부분에 4개의 볼트를 풀러서 속에 전지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 타입이죠. 이게 생각보다 불편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작업 중간중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고 한 번씩 꺼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가 배터리 교환 시기가 다 된 겁니다. 배터리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. 정비를 하고 있으면은 이미 막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 상황을 깨기가 싫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싫은 거예요. 이 차량을 딱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차와 내가 하나 돼야 되는 그런 느낌? 딱 일이 끊겨버리면 몇 분의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그 리듬이 다 깨져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작업 중일 때는 되도록이면은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러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버리면 짜증이 이 배터리의 수명은 대기 전력으로 약 6개월의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속 사용 시간으로는 약 48시간 정도 되는 거죠. 현장에서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볼트를 주구장창 조이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러내고 뭐 하고 이런저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하는 시간에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배터리를 한번 교환하고 사용 시간은 저 혼자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사용을 했을 때는 1개월에서 보름 정도 그 안쪽에서 배터리를 교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려면 일이 주구장창 있어야 되겠죠. 구독! 제가 공동구매를 했을 때는 이 대신 오토툴스에서 공동구매로 산 제품이란 말이에요. 그때 공동구매 조건이 이렇게 됐었어요. 대신 오토툴스의 토크렌치, 에크라토크의 토크렌치. 사실 저는 이 두 개가 브랜드가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같은 줄 알았거든요, 두 개의 브랜드가.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에 조금 그랬었고, 제가 뭐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산 것도 있겠지만,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 두 가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긴 게 그냥 완전히 똑같으니까 드는 생각인데, 브랜드 명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은 회사의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2분의 1 토크렌치를 사용을 하면서는 저는 하나도 불만이 없었어요.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했고 저에게 신뢰를 줬던 제품입니다. 그런데 이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에크라토크라는 제품은 제품이 켜졌을 때 볼팅을 사용을 하고 테이블에 올려두면 이 수치가 미세하게 떨려요. 지금 같은 경우는 8Nm에 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0에서 0.3, 0에서 0.3 계속해서 막 저울에 물을 올려놓고 물이 막 찰랑찰랑하면 막 계속 무게가 변하듯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리셋을 한번 해줘야 정확하게 돌아와서 놨었어야 했어요. 근데 이게 왜 단점인가? 리셋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당연히 전원이 꺼져야 되는데 얘가 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꺼지지를 않아요.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. 그러니까 이 상태로 퇴근을 하고 갔다 오면 다음날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물론 이건 AS를 받아야 되고 겸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현장에서 너무 바빠서 그러지 않고 제 노하우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수치는 정확하게 잘 맞았다는 거, 그러한 단점이 있었고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잘 사용을 했다는 거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. 각각의 제가 사용한 토크렌치는 모델명을 영상 속에다가 자막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.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대신 오토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면은 약 한 40만원 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에크라토크 제품은 네이버 최저가로 20만원도 채 안 하는 걸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두 가지의 토크렌치의 원 제조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직구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구독! 자, 제가 토크렌치를 지금껏 사용해본 결과 디지털 토크렌치는 꽤나 만족스러운 공구였고, 그리고 정확한 수치 같은 거 막 눈으로 보여주는 그 디지털화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, 어느 정도 토크 값에 대한 손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,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기계식 토크렌치, 클릭 토크렌치를 이용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. 클릭 토크렌치가 손맛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.
자, 여기까지 오늘은 디지털 토크렌치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